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천간에 합 506합 7충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선생님 아시잖아. 그죠? 506합 7충 천간의 것은 다 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정리하자면 천간의 506합 7충은 천간의 기운들은 우리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변화하게 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것들에 의해서 내 명 속에 천간의 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합하거나 합하면 또 하나의 오행으로 변질한다 했죠. 바뀌는, 그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지거든, 그죠? 그것으로 어떤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그다음에 또 이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올해는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걸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지지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서 오십시오. 예, 지지의 것들은 우리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많은 변화, 이것들은 이제 합, 형, 충, 파, 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쪽의 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죠? 했잖아요. 그래 했고, 자, 그럼 56쪽에는 했고,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의 거, 자, 합, 형, 충, 파, 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의 합은, 그죠? 이제 책은 57쪽입니까? 그 56, 7쪽이죠? 예, 67쪽에. 자, 지지의 것도, 모든 합은 하나로 뭉쳐지는 겁니다. 기운. 천간의 합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데 지지의 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오행으로 밀어주는 거. 그런 내용이 특징입니다. 그게 특징인데, 지지의 합에서는 책에는 보면 그 이제 육합이 제일 먼저 나오죠. 육합. 그다음에 이제 삼합. 그다음에 또 방합이라는 게 있는데, 지지의 합은 첫 번째로 가장 기운이 센 것이 방위합. 방합, 요걸 이제 이 방합이라고 한다. 요거예요. 방합. 요게 이제 기운이 합 중에서도 지금 지지에는 세 가지 합이 다 있죠. 방위합과 이 삼합. 삼합은 이 세 가지 합을 말하는 거죠. 삼합. 그 다음에 이제 육합. 육합은 6개의 합이다. 이거예요. 이건데, 요 세 가지인데, 요 중에서도 기운이 가장 센 것은, 방위합입니다. 방위합.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방위합은 어떤 거냐 하면, 어떤 그 가족과 같은 똘똘 뭉쳐진 그런 합. 굉장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아주. 그 다음에 육합은 사회적인 합이다 해서, 육합이 아니라 삼합.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라고 해서 굉장히 남들끼리 만나서 하나의 오행으로 밀어준다 이런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방위합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라. 한 방향을 보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보는 글자 오행이에요. 오행. 한 방향으로 같이 바라보는 글자. 삼합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살터울이라고 막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살터울. 네살터울이라 하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띠로 했잖아요. 띠가 나이잖아요. 그래 띠로 했기 때문에 이제 네살터울. 여러분 이해를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띠로 했기 때문에 네살터울이라는 게 이제 되고, 지금 기준이 어떻다? 일주론이라 했잖아요. 일주. 그래 일주에도 천간이 아닌 지지에는 연지의 띠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글자들이 똑같이 있잖아요. 자축, 인묘, 진서, 미순유, 술의 12개가 있거든. 그것과의 4살, 나이로 따지자면 4살, 칸수로 따지면은 4칸인 거죠. 그 차이에 있는 것은 삼합이라 한다. 이건 오행이 다른 것끼리 만난 거예요. 삼합. 오행은 다른 것끼리 만나가지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하나의 오행으로 좀 밀어주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 육합이라 하는 것은, 이 궁합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궁합에서 많이 보는 거 육합이라 한다. 그런데 힘은 기운이 가장 강한 것은 제일 1번. 그죠? 이제 방위합. 그 다음에 이제 삼합. 그 다음에 육합. 자, 이렇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합은, 자, 볼게요. 제가 그림은 좀 못합니다. 자, 지지의 것이니까, 그죠? 항상 지지의 것은, 인이 이제 첫 출발하는 거죠. 인, 묘진, 이렇게 나오죠. 사오미, 신유술, 여기 이제 이 수니까, 해자추, 이거 수잖아, 수. 이거는 목이죠. 방이가 목방을 보고, 이거는 이제 화 남쪽을 보고, 여기는 이제 이 금의 이 서쪽을 보는 거잖아. 그죠? 여기는 북쪽을 바라는 거고, 여기는 동쪽을 바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남쪽을 바라보는 방위. 그죠? 그래, 인묘진이란 글자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개 글자가 목방을 보러거든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 글자들이 모이면은 동방목국이 형성된다 이 말이야. 목국. 국이 형성된다는 하나의 큰 단위의 국 단위의 이제 이 합이 이루어진다. 그 얘들 세 개가 모이면 이제 힘이 목의 방향성으로, 목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한 게 이 도화에 해당되는 야자잖아요. 야, 묘라는 거잖아. 그럼 묘는 목의 가장 왕한 기운이거든. 그래서 인묘진이라는 세 개의 글자가 모이면 아주 막강한 목의 세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목. 그럼 야들이 뭐 하노? 세력이 만들어지면 뭐 하노?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각각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그 명 속에서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그죠? 에너지가 막강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일간은 누굽니까? 일간은 그 8개 명주의 정신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구간이라 했잖아요. 그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만약에 자기 일간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일간이 뭐 화일간이다. 화중에 뭐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다. 그럼 병화일간의 밑에 지지의 4글자 중에 인묘진이라는 3개가 딱 있어. 그럼 인묘진 목국이 지지에는 그러면 이거 중에 목의 국이 형성돼 버리잖아. 그죠? 막강한 목의 기운이 형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화가를 가지고 있는 이 명주는 이 강력한 목의 에너지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쓴다는 거지. 어떻게 쓸까요? 요 한테는 요게 뭡니까? 인성이라. 인성. 지금은 기초과정이로. 요걸 이제 인성은 글과 학문으로 쓴다. 그래, 이 사람은 병화일간인 이 사람은 지지의 목국이 형성되면 이 목의 국의 에너지가 이글거리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회된다. 그러면 그게 글과 학문을 하기 위함이다. 인성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글거린다. 이렇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병화면 목의 기운이고 화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 화는 이제 왜 이제 이 화한테 인성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병화는 화잖아, 화. 그죠? 화의 기운이지만은 밑에 현실적인 지지의 공간에서는 목의 에너지가 이글거린다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화일간자한테는 어떻게 쓴다? 글과 학문, 이런 것으로 쓰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작용한다. 만약에 화일간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금일간일 수도 있잖아요. 일간자는. 또 목일간일 수도 있고, 그죠? 뭐 화일간일 수도 있고 금일간, 토일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일간한테서 야는 목의 국으로서 강하게 에너지가 작용한다. 그런데 화일간자한테는 인성적으로 쓰여지지만은 목일간자한테는 나와 같은 형제들이잖아. 나와 같은 형제들이 이글거리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일간자 목한테서는 굉장히 나의 세가 커지잖아요. 그 주체성이 굉장히 올라간다.
자기 주체성이, 자기 본의적인 주체성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런 얘기고. 갑일간자일 때 밑에 목국이 형성됐을 때 그렇죠. 목이 엄청나게 그렇죠. 강해진다는 예. 말이고 또 화일간자일 때 밑에 목국이 형성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이 화일간입니다. 예. 후일간인데 예. 이 사람이 밑에 목국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어떤 그건 이제 중국 과정의 쟁점에 아까 말씀드리면 중국 과정에 이제 보면은 육친 관계가 있습니다. 육친과 십신의 관계가 나오는데 거기에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육친과 십성인데 거기에 보면 뭐 인성, 비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지금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오지만은 중국에서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오행에서 위에 일간과 밑에 국이 같을 때가 뭐 좋고 나쁜 건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밑에 국과 위에 일간의 오행이 달라도 이 밑에 국이 형성됨으로 해갖고 무조건 야가 활성화되는 겁니까? 자, 상생 상극론에서 좋다 나쁘다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 일간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미쳐가요? 국이 형성이 됐을 때 명리학에서는 상생 상극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밑에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체는 뭡니까? 화잖아, 화. 화는 어떤 겁니까? 밝은 공간. 내가 남들한테 속이지 않아. 남들이 내 몸만 밝은 줄 알고 내 주변에 모여. 그죠? 내가 밝은 곳을 좋아해. 밝아서 활동하는 걸 좋아해. 또 내가 언변에 좋아하고 남들 사교성도 좋고 이래 좋아. 그런데 밑에서 만약에 수기가 확 형성됐어. 수국이. 해자축 수국이 형성. 그러면 수국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화의 반대잖아. 그죠? 조용하고 차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은 밝은데 저기 나가고 싶고 막 여러 사람들과 상대하고 막 만나고 싶고 활동적이어야 되는데 수국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내 현실은 어떨까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생각만 그러 할 뿐 몸은 조용하게 이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지.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라. 그게 이제 아까 이 목이 이제 화라는 이제 화의 일간으로 예를 들자면 이 목은 목생화 하거든요. 맞잖아요. 목생화. 내가 현실적으로 이걸 그리는 부분을 이거는 분명히 화한테 상생의 관계로 전달해 주니까 내가 글과 학문을 한 것이 그게 명주의 주체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방위합은 방국이라 하기도 합니다. 방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방합은 이렇게 일간한테 작용하고 또 일간뿐만 아니라 천간의 글자한테 다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국은 요걸 목국이라 하고 남쪽에 화방을 보는 요걸 이 화국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국이 형성된다. 막강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현실적인 그런 쓰여지는 거네요. 그죠? 지지의 글자들이니까. 요걸 이제 당연히 서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금국이다 하는 거죠. 또 여기는 북쪽을 바라보니까 이제 이 수국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토는 없습니다. 토는 그죠? 방해가 없잖아. 토는 중앙인데 그냥 그죠? 그래서 없다. 여기 있는 토의 글자들은 각각이 방향에 각각이 계절에 소속되어 있는 토다. 오행적으로 분류하자면 토고 진토, 미토 이래 하지만 합에 의해서는 보면은 이 화계들은 전부 그 합에 소속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추가될 게 뭐냐면 요래 글자가 막 여기는 이는 목이잖아요. 그죠? 양의 목이고 요것도 음의 목이지만은 목의 가장 기운이 가장 강한 거고 요 자오 묘유는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기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주변의 기운들이 합이 되면은 합의 방국이 되면은 지 에너지로 다 확 엮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이란 글자가 오면 그죠? 진이란 글자는 토잖아, 토. 양의 오행으로 분류하면 양의 토지만은 미를 만나면은 밀한다. 요 동그라미 치면서 밀. 왜 이럴까요? 침이 초기 증상이가. 요 목을 만나면은 요게
토의 역할을 못합니다. 확실한 막강한 목국이 형성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더니 지의 본질이 목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럼 토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면 토로 안 보는 거라.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뭐고 명예를 딱 펴보면은 만약에 이 진시에 태어났다, 뭐 인노래, 그냥 묘나래, 진시에 태어나면 인묘진 아닙니까? 그럼 이 전체가 목국이잖아, 그지요? 그런데 앱을 딱 깔아보면 요거는 토 하나 요래 딱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토가 없는 거예요. 토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토들은 다 그렇습니다. 토들은 또 말씀드릴게요. 이 토들은 요거는 금의 토, 그죠? 요거는 수의 토, 화의 토. 그래서 이 화계를 하는 건데 다 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나 요 미토라는 글자는 가운데 기운이 센 글자를 만나면 전부 바뀐다. 그죠? 바뀐다. 화묘에서 지 본질을 토로 행실을 모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합이라고 한다. 반쪽의 합이라고 해서 반합이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유술의 반합이면 이 술토지만은 유금의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 유금의 힘이 신이 빠진 방국은 형성 안 되지만은 그만큼 힘을 더 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여기 유금이 이 술토가 이 유금을 만났는데 술토로서의 역할을 할까 이 말입니다. 그 유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유금에 잡혀 먹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들은 요걸 이제 방국이라 한다. 그 방국은 그 막강한 현실 지지니까 현실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천간에 있는 글자들한테 영향을 상생상극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방합이다 한다 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운이 생기는 삼합. 삼합은 이 사회적 합이라고 해서 삼합은 각각이 다른 것들끼리 만납니다. 아까 네 칸 차이나 했잖아요. 띠로 보면 4살 토를 했는데 범띠는 책이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자 하나씩 보면 삼합이 위에도 하면 이는 범이죠. 이는 4칸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 둘, 셋, 넷, 5죠. 5. 그죠? 그 다음 또 4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인호술이 삼합이 되고 인호술이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인오술이라는 것은 인은 생지라고 하고 생지는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 이건 언제입니까? 봄이잖아. 봄의 초입에 있는 글자는 인이죠. 입춘이 있는 달. 그죠? 그 다음에 여름의 초입에 있는 달은 사. 입하가 있는 달. 이거예요. 초입에 있는. 그 다음에 가을 초입에 있는 걸. 가을 추. 입추가 있는 달. 신달. 그 다음에 해. 겨울 초입에 있는 걸. 입동이 있는 달. 그래서 야들 4개는 인사, 신해. 요 4개의 글자는 인사, 신해 4개 글자를 생지 또는 역마성이 있는 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삼합은 그 생지 하나와 그 다음에 각각 왕지 하나. 왕지는 아까 기운이 가장 에너지 막강한 왕지. 그죠? 왕지는 좌오묘유를 말한다. 근데 사에서 넘어가면 사에서 4칸을 가면 지를 빼고 하나, 둘, 셋, 4개 가면 유예요. 유. 그래서 사, 유, 또 4칸 더 가면 축이거든요. 축. 요게 이제 합이 된다. 그 다음에 가을 초입에 있는 신. 신은 또 4칸 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 자로 오겠죠. 신자. 그 다음에 진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이 합이 되는 거죠. 합이 되고. 해는 겨울 초입에 있는 해는
해묘미로 가죠. 해묘미 합으로 간다.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새 과거에는 의했나 뭐 이는 범을 말하 범띠를 말하잖아요. 이는 범띠를 말하고 오는 말띠지요. 말띠. 요 술은 개띠예요. 개띠. 그래 범띠, 말띠, 개띠가 만나면은 옛날에는 4살 터울이니까 궁합도 보지 마라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해서 그러면은 가장 기운이 이 그것도 12개들 중에 각 계절의 가운데 있는 글자 요 또 아까 도화라 했잖아요. 요 기운이 가장 센 글자 야들. 야들의 에는 각각이 요거는 목과 토가 화를 만나서 화국을 형성하고 요게 화잖아. 가운데 거. 요거는 사유축은 요 유가 이 금국을 형성하고 이런 얘기예요. 또 신자지는 수국이죠. 신자지는 수국을 만들어내고 해묘미는 묘가 목이니까 목국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그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좀 옛날에는 뭐 뱀띠, 닭띠, 소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에 뭐 이 원숭이띠, 쥐띠, 요거는 용띠 이래 만나면 좋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 것 중에 볼게요. 아까는 진이라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묘를 만나면 목으로서 인묘준의 목구로 형성되고 그죠? 또 볼게요. 얘는 어떻습니까? 진이라는 글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를 만나면 신자진의 이 세 개의 글자들이 뭉쳐지면은 이 수의 수국으로 변질된단 말입니다. 토잖아 진이. 아까는 묘를 만나면은 목으로 변하고 지금은 자를 만나니 수로 변해요. 토들이 이렇습니다. 토라는 글자들이. 그래서 토들이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직을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무토나 기토에 의해서 뿌리 내리고 괜찮은데 이렇게 합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이 수를 내년에 진이란 글자 오잖아요. 그래 명예 토끼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진묘진 방해합이 되잖아. 묘진의 방해합이 반합이 형성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진 자가 있는 사람들은 요 자라는 글자와 또 반합을 또 이렇게 형성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러면 진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뭐 인성으로 오든지 뭘 오든지 간에 또 자를 만나면 자의 에너지가 강화되고 그죠? 묘를 만나면 이 묘 에너지가 더 강화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합에 의해서 이렇게 변질된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들도 이거는 뭡니까? 토잖아. 음의 토가 오화를 만나니까 어때요? 화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미토로 찾아볼게요. 미토. 묘를 만나면은 양 해묘미 목으로 바뀌어 미토도. 요렇게 달라진다. 토들은 달라집니다. 이제 요렇게 요걸 결국은 또 이 삼합이라 합니다. 삼합. 요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래 만나거나 가운데 요 오자가 있는 요래 만나거나 요것도 요래 만나거나 요래 만나거나 요게 이제 반합 반틈의 합이다. 반합으로 인정을 한다. 요렇게 그죠? 근데 가운데 자가 없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자가 없이. 그러면 야들은 만나는 목적이 뭐가 하면 삼합은 가운데 야한테 가운데 글자한테 뭔가 에너지를 밀어주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없잖아. 밀어줄 야 둘이 만나면 인호술 세 개 범띠하고 말띠하고 개띠가 만나야 여기 이제 이 말띠한테 우리 자 뭐가 말띠가 중심이 돼갖고 뭐 언니 가든 오빠 가든 이래갖고 말띠한테 중심이 말띠를 주축으로 해서 말띠가 도하니까 말띠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말띠한테 가자 이래 말띠한테 이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말띠가 힘을 실기 위한 우리 그 뭔가를 도모하는 거죠. 말띠를 말로 오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래 뭔가 도모를 하는데 오가 없어. 이 중심이 돼야 될 게 없어. 그러면 우리끼리 만나고 뭘 하겠습니까? 할 게 없잖아. 그래서 그거 에너지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진이라는 글자가 오니까 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그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진이라는 글자면, 가을에 태어난, 그러면 신과 진이잖아. 자는 없잖아. 내 명예 자는 없어. 그럼 자라는 에너지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걸 행하려고 한다. 그 사람한테 그게 자라는 글자가 만약에 이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의 일간자들은 뭡니까? 수는 인성이거든. 또 수생목 해주니까 인성이거든. 나를 낳아준 인성. 엄마와의 관계. 괜히 뭐 엄마가 보고 싶어 전화도 한번 해보고 또는 내가 이제 뭐 한번 배워볼까 글과 학문 인성 그죠? 또 그냥 내 자격 문서 이런 걸 취득하려고 에너지를 쓴다 이런 거예요. 그 근거 없는 에너지들 그거는 내게 없지만은 쓰려고 끌어들여서 쓰려고 한다. 그 내가 기운이 그렇게 작동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쓰여진다. 그래서 토들은 이런 이제 지의 본체는 토라고 있지만은 형체는 있지만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 누구를 만나느냐.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한 개인 안에 있는 그 밑에 그 지지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부분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형성되는 부분을 다 그렇죠. 아우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환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팔자가 달라집니다. 지금 토라는 글자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져요. 그러잖아요. 운명이 뭐 숙명이 운명이 어떻고 저떻고 숙명론이 어떻고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또는 또 명략을 좀 배우신 분들은 그래요. 뭐 팔자가 바뀌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바뀝니다. 그죠? 우리 사람 살아나는데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느냐 이거예요. 그죠? 뭐 막말로 그 운동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맞잖아요. 그걸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운동 쪽으로 석박사가 돼가 교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건달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깡패가 돼가고 도둑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대요. 환경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일지에 그 합이랑 충이 같이 있는데 그 충이 좀 강해서 근데 제가 일지에 충이랑 합이 같이 있거든요. 일지에 일지에 충이랑 합이 같이 있는데 예예예. 근데 충이 강하면은 합이 깨지죠. 그렇죠. 근데 그 지금 갑진이라서 진이 만약에 진유합에 진이 하나 더 와서 기운을 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충인 거는 묘유충이거든요. 묘유충인데 강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래 묘유충을 하고 있고 진유합을 하고 있고 이 말이잖아. 네. 순서에 어쨌든 간에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진이 오면 요 충보다 합은 우선이에요. 항상 합이 우선이에요. 그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가면 싸워야 되고 여가면 사랑하게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데 당연히 우리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길로 가죠. 저 가면 시궁창이고 싸워야 되는데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런 관계죠. 근데 진이 하나 더 오면 진유합으로 이제 완전히 이중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어떤 경우에 있었는 진유합에 의해서 이제 요거는 육합 좀 이따 할 건데 진유합에 금으로 힘을 실어주거든. 야는 또 진이라는 글자를 볼게요. 아까는 진이라는 글자는 묘를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묘진의 방합이라. 요것도 이 묘진의 방합이 되잖아. 그죠? 또 그다음에 뭐였지? 진은 신자진에 또 이 수를 만나면 또 수가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또 달라진대요. 또 유를 만나니까 또 진유합이 돼. 진유합이 금이거든요. 그래 토라는 에너지는 이 공철 보지. 토라는 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바뀐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요런 합에 있어서는 진진의 합에서 요도 합하고 요도 합을 하니까 그죠? 양쪽 다 충의 개념은 없어진 거죠. 사라진다 완전히. 그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럼 이제 이해되시겠죠? 예. 묘진의 합에 의해서는 목의 성정이 올라가고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바뀐다. 자, 삼합은 그죠? 근데 방위합과 삼합과 삼합은 이제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거고, 그죠? 삼합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죠? 삼합. 자, 그다음에 삼합은 했고, 육합. 육합은 책에 보면 아까 제일 위에 있죠. 육합은 이 자축의 합이고, 그죠? 자축합. 그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보면 요 모양의 그림을 한번 보시는가 모르겠는데요. 해자축 인이지. 신유술. 이건 수고, 이거는 목이고, 화고, 금이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데 이걸 이제 육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손이죠, 손. 엄지 손가락이 하나인데 이거 뺐습니다, 그냥. 엄지 손가락은 이 자부터 짚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축합 해놨습니다. 자축합. 그리고 자에서 자의 자리는 네 번째 반지 끼는 손가락의 뿌리가 자죠. 그 다음에 축은 바로 가장 긴 손가락의 뿌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 시계 방향으로. 그래 바로 옆에 붙은 게 쥐띠와 소띠가 합을 이루더라. 요 육합이에요. 쥐띠와 소띠가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일지에 자가 있는 사람과 일지에 축이 있는 사람만 만나면 상당히 좋다. 부부궁합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자축합.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인. 그 다음에 요 두 개 했으니까 이제 인으로 하죠. 인. 인의 합은, 인은 두 번째 손가락의 뿌리죠. 위치가. 근데 요거는 쭉 가서 반대편에 쟁 짧은 손가락의 뿌리에 있는 해라는 글자와 합을 합니다. 인해합. 을 해서 뭘 만들어낸다? 인의 합, 목을 만들고, 자축의 합은 토를 만들고, 이런 얘기예요. 합에 의해서는 어떤 하나의 오행은 만들어진다. 그죠? 그 오행이 만들어지는 것은, 천간의 것은 하나의 그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묘는 또 이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묘는 쭉 가면은 작은 손가락 뿌리 바로 위에 있는 묘술. 그래, 요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요 손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포지션에 딱 그 자리가 그 자리라. 그죠? 거기에서 손가락으로 짚어보면 이렇게 묘와 술이라는 글자는 또 육합이라 해서 만나진다. 묘술 합화죠. 묘술은 합. 묘술 합화가 되고. 그죠? 그럼 진유는 당연히 진과 유는 또 합이겠죠. 그죠? 진유는 합금이 되고. 이걸 아까 이야기했죠. 진유 합금. 그 요거는 외우기 쉽죠.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산은 두 번째 손가락 끝에, 그다음에 뿌리 제일 짧은 손가락의 끝에, 그다음에 사신의 합이다 이 말이죠. 사신합수죠. 사신의 합은 수라한다. 그럼 남은 요거는 오미는 아까 여기 오미 방국의 반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당연히 이 합에 의해서 요거는 화의 구간이니까 이 화기가 화의 구간, 요거는 화의 기운이 굉장히 활발해진다. 요게 육합입니다. 요게. 그죠?
지지합에 의해서는 끝 쉽죠. 외우기가 쉽단 말입니다. 방해합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 각각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방국의 오행으로 에너지가 지각되고, 그 다음에 삼합은 어떻습니까? 생지 하나와 왕지 하나와 고지, 그죠? 생왕고가 만나서 삼합을 이루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합이라는 걸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인오술이라 했죠. 이게 그죠? 삼각에 인은 오를, 그죠? 인오술 세 개가 만나면 강력한 화국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예. 그 요거는 이제 결국은 다 따지면 생지 하나에서부터 각각의 생지는 지생지 하나와 또 지가 4칸 뛰어넘는 그 왕지 하나와 또 그 4칸 뛰어넘는 고지, 화계, 고지와 세 개가 어루어져서 하나의 합의 국을 형성한다. 그거는 각 계절 가운데 있는 글자와, 그죠? 산은 여름에 산은 사유축 이래 된 거죠. 이렇게 삼합이 만들어진다 거죠. 그죠? 이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상당히 좋은 것이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 합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방해합의 에너지는 막강한 기운에 의해서 천간의 글자들의 상생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죠? 삼합도 마찬가지로, 삼합도 이것들끼리 만나서 그 하나의 뭔가 한테 에너지를 집약해서 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육합은 그 지지의 육합이랑, 요거는 가장 이제 공합 볼 때 핵심적으로 보는 건데, 일지에 요거 있으면은 굉장히 그 속공합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들. 그래서 세 개의 합, 지지의 세 개의 합은 요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책에 지금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볼게요. 합그 작용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있나 보자. 그거는 안 해놨네. 여기 합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 천간에도 마찬가지고 지지에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 육합에 의해서 내가 메모해 놨는 게 있는데 잠깐만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회합이라고도 얘기 들어보셨죠? 회합. 모일 회자를 쓰는데 회합. 모인다. 회합이 뭐냐, 뭐 합이 뭐냐 이래야 돼. 그걸 회합이라 그냥 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 모여서 합이 되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이제 방합이나 삼합이 모여서 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한다. 그래서 합화하여 변화된 오행의 세가 강력해지고, 세가 기운이 강력해지고, 왕쥐가 투출이 되면 이 왕지가 인오술 중에, 그죠? 왕지가 투출이 되면 그 왕지가 이게 왕지잖아. 인오술 중에 왕지는 오가 왕지고, 사유축 중에는 그 가운데 글자의 아들이 왕지의 글자들이라거든요. 가들의 글자가 천간에 투출, 천간에 들어가면 힘이 아주 막 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또 삼합은, 방합은 가족의 모임과 같다. 아주 이제 결속력이 단단하다. 에너지가, 이 오행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삼합은 같은 생각을 가진 친목단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같은 생각, 어떤 생각? 인오술 삼합이라 하면 범띠하고 개띠는 말에 대한 생각, 그죠? 하나의 생각으로, 그래 생각이 같아진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으로 같이 뭉쳐진 친목단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들이 투출이 되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막강해지는데, 투출이 안 되고 밑에 야들 지지의 글자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일간을 더 기운을, 세를 더 왕성하게 생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더 세를 꺾을 수도 있죠. 상극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상극을 아까 반대적 성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육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합은 합에 의해서 합화된 오행, 합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오행을 합화된 오행이랍니다. 그 오행의 기운을